하는지 먼저 이 시간 전문가 또 모시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의 정상회담도 그다지 큰 호평은 받지 못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정말 경기가 계속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면은 시장 상승 탄력은 더해질 것이다라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기미는커녕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초부터는 글로벌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요인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만 본다고 해도 이제 다우가 6월달 이후로 또 2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요 증시, 특히 주초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 뉴욕 증시를 좀 살펴보면 어차피 19일 자체가 오래간만에 이제 블랙 먼데이 25주년이라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심적인 불안을 야기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나 맥도날드 등 미국 주요 간판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아무래도 이날 증시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소재 업종과 그 기술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좀 관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GE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이제 매출액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부분, 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손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PC에 대한 수요 부진 우려에 따라서 그 마벨 테크놀로지나 AMD 같은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초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증시의 업종을 바라볼 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등 IT 업종 전반의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그 IT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전략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을 봤을 때도 금요일장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은 각각 1.5%, 1.6%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이러한 점이 우리의 반도체 업체들, 기술주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키워드 공감 두 번째는 유로존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역시나 또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의 긍정적인 희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근 시장 자체가 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1900포인트를 지키는 하나의 지지 역할을 해주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떠올랐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시기가 지연되는 부분에 기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스페인 라오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EU 정상회의 때 구제금융을 신청하라는 그 압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시기가 좀 더 지연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을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국채의 만기를 평균 5.458%의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고, 또한 이탈리아 역시 최근 4년물 국채를 2.55% 금리로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최근 재정 위기국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조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최근 재정 위기와 관련된 우려를 좀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연합 정상들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유럽 중앙은행에 그 유럽 내 6천여 개의 은행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로 안정화 기구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인 재정통합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지난주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담들이 이번 주 초에 좀 녹아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조정 압력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이나 또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딛고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공고히 하는 원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의 하반 경직은 좀 지켜질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 한창인데요. 국내의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는 포스코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 더 이번 주 챙겨보셔야 되는 요인이 이제 본격적인 3,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이 이번 주가 실적 발표하는 일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히 높을 거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 전망치 자체가 하향 조정세를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심리가 이번 주에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급락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면서 3, 4분기뿐만이 아니라 4,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세가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종목 선택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분기 및 4, 4분기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을 좀 살펴보니까 지주회사나 디스플레이, 내수 소비재 등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 주 이후부터는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을 중심으로 좀 종목을 선별적으로 좀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업종군들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오늘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확대가 되면서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뭐 실적이 호전되거나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로 좀 간출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될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코스피를 전체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 9월 중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지수의 조정폭이 좀 있었지만 좀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부분들은 좀 하나 긍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오늘을 제외하고 이전일까지 14거래의 음선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의 수급 구도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부분들을 좀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 코스피는 3, 4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3, 4분기 실적 시즌은 물론이고 또 4, 4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하향 조정들이 계속 이뤄질 걸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변동성이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이번 주 뭐 약세의 흐름 좀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오늘장 역시 갭 하락 시작해가지고 지금 1920선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주초에 1900선을 또 이렇게 지지하기 위한 공방 역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에부터 이번 주까지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이 호전되는 업종들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도 그리고 빠른 트레이딩을 통한 이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